안녕하세요. 동안팩토리의 김유빈입니다. 오늘 조금 더 흥미가 갈 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나에게 맞는 뿌띠 시술 찾기예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뷰티톡이라고 해서 가끔 오프라인 상으로 몇 분을 만나 뵙고 그리고 그분 얼굴에 맞는 시술을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몇 번을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나의 얼굴에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뷰티톡이라고 해서 제가 진행을 하는 이런 클래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통은 이제 얘기를 드리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소수 정원을 가지고 하는 클래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고급 정보를 못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숨어있는 포인트,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술에 대해서 다들 관심은 한 번 정도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생기니까 나는 보톡스를 좀 맞아야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굴이 막 처지는데 실리프팅을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 볼살이 없으니까 나는 필러를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한테 혹시 보톡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뭐 주름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좀 꺼졌는데 여기 좀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보톡스, 일명 보톨리늄이라고 하는 이 성분과 우리가 필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자, 보톡스와 필러는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보톡스는 제가 보톡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보톡스는 어느 회사의 제품명을 보톡스라고 부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반 명사처럼 보톡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톨리늄 톡신이라고 해서 독극물에 가까운 독극물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독극물을 피부에 주입하는 거예요. 자, 그 독극물을 피부에 주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비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많이 잡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시술하시는 게 바로 이 보톡스 시술이에요. 어느 부위를 많이 하느냐? 보통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요 미간에 주름이 막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주름이 자꾸 움직이는 건 이 근육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 미간에 주름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는 이 미간에 깊게 주름이 파여 있는 분들, 저는 이게 주름이 파여 있으니까 여기다 필러를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보톡스 시술이에요. 왜냐? 근육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 필러를 맞으셔서 채워 넣었다고 한들 근육이 자꾸 움직이면서 이 모양을 다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보톡스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주시고요. 그런데 막아주셨지만 이미 여기 11자로 나 있는 주름이 너무 깊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채워 넣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로 해야 된다? 필러로 채워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톡스로 근육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주름이 져서 깊게 패여있는 부분은 필러로 채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톡스와 필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해봤고요. 자, 나에게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를 이제 하나 둘씩 찾아볼 건데, 보통 저한테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좀 난이도가 있는 시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저 얼굴에 풀페이스 필러를 받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이마가 되게 많이 꺼져 있어서 이마에다 필러를 좀 맞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볼이 꺼져서 볼을 채워놓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모두 필러 시술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피부의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부의 조직도, 이 조밀조밀한 이 조직도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두툼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피부의 타입에 따라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시술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얼굴을 볼륨감 있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시술은 단지 필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필러 시술을 하셔도 이물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겉으로 부자연스럽게 드러난다거나 이런 거 없이도 시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보통은 필러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얼굴에 살이 없어서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뭔가 볼륨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뭔가 채워넣고 싶은 그런 시술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시술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 피부가 너무 얇죠? 얇으면 뭔가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주입이 되었을 때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볼살이 꺼졌기 때문에 저 볼에다 볼 필러 좀 맞으면 어떨까요? 하시지만, 이런 분들은 볼 자체의 이 두께, 피부의 두께 자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필러를 정말 조밀조밀하게 아주 균일하게 놓을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진 분한테 시술을 받지 않는 이상 아주 매끄럽고 티가 나지 않게 시술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 전 아예 시술 못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오히려 다른 방법을 권해드리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얼굴에 볼륨감을 만드는 시술은 필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방,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지방을 집어넣어서 자가지방 이식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스컬트라라고 해서 체내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피부 속에 주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물론 각각의 시술의 장단점이 있겠죠. 지방 이식을 한다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어딘가의 지방을 꺼내서, 그리고 지방이 없는 부위에다가 이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에 살이 그렇게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고민하는 거, 저는 되게 말라서 지방을 어디서 어떻게 꺼내서 이거를 하죠? 라는 우선 첫 번째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지방을 채취하려면 사실 넉넉하게 지방이 있는 부위에서 지방을 원활하게 채취를 해야 해요. 그래야 그거를 얼굴에다가 넣든 어디에다 넣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몸에도 살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방 이식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전 지방 이식도 안 되는데 뭘 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시술이 스컬트라 시술이라고 권해드려요. 스컬트라 시술은 사실 시술을 하시고 난 직후에 효과가 확 보이는 건 없어요. 왜냐? 생리식염수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을 생성하는 물질, 이게 바로 PLLA라고 하는데, 이 분말을 섞어서 혼합을 시켜서 주사기로 얼굴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리식염수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다 흡수돼요. 흡수돼서 소변으로 배출돼 버려요. 그러면 피부에 남는 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PLLA 분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말은 피부 속에서
즉각적으로 콜라겐을 막 생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피부 속에 들어가서 씨앗이 자라나듯, 씨앗이 싹을 틔우듯 못해도 3주에서 4주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스컬트라의 시술은 사실 시간을 길게 두고 보셔야 되는 시술이에요. 각각의 사람의 피부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시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속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에 맞춰서 시술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얼굴에 볼륨감을 채워넣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얼굴에 볼륨감은 좀 있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처지는데 저는 리프팅을 해야 될까요? 실리프팅도 있고 요즘 뭐 레이저 리프팅도 있고 많던데 저는 어떤 걸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리프팅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어느 정도, 피부가 어느 정도 두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실리프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왜냐? 얼굴에 실, 일명 코그라고 해서 갈고리가 달려있는, 갈퀴가 있는 이 실을 얼굴에 집어넣어서 그 실이 인장력을 이용해서 얼굴을 당겨주는 시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으신 분들은 얼굴에다가 그 인장력이 있는 실을 딱 꽂아서 당겨주시면 효과가 잘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 얼굴에 볼륨감은 없으세요? 피부도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얼굴이 처지는 분들. 저는 그러면 실리프팅 하면 안 되나요?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실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우리 기계의 힘을 좀 빌어봐요. 자, 병원들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시술들이 많아요. 레이저로 하는 리프팅. 이름도 굉장히 다양해요. 올세라, 써마지, 더블로, 굉장히 많죠. 이런 시술들은 사실 기계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사용하여 얼굴의 타이트닝을 도와주는 시술이에요. 실리프팅은 하고 나면 즉각적인 효과가 눈에 딱 보여요. 얼굴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쫙 당겨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시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이 녹기 시작을 하면 이 인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갈수록 이 당겨지는 힘이 줄어들면서 효과가 가감이 되는 거죠. 레이저로 하는 이 기계로 하는 리프팅은 조금 반대예요. 얼굴에 빛과 광선, 광파를 쏴서 얼굴 피부의 깊은 층에 열 에너지를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열 에너지는 피부에 수축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 수축된 피부로 인해서 얼굴이 뭔가 타이트하게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자,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술을 하시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어쨌거나 피부를 응축시켰어요. 응축시켰다는 거는 열 에너지로 피부에 손상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피부에 손상이 오면 뇌에서는 사인을 보내죠. 야, 내 피부가 좀 망가진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떻게 콜라겐을 생성해?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기로 하는 리프팅 시술, 리프팅이라기보단 오히려 타이트닝에 가깝죠. 이 타이트닝 시술을 하시게 되면 점차적으로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얼굴이 뭔가 탱글탱글해지고 탱탱해지는 느낌을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이 리프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리프팅의 종류를 잘 보고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여기까지 얼굴을 뭔가 조금 더 윤곽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얼굴을 디자인하셔야 돼요. 내 얼굴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채워줘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저는 광대가 너무 나와서 광대를 깎는 수술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의외로 한국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광대가 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선글라스를 써도 여기에 이렇게 걸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코보다 광대가 더 나오니까. 그러면 내 광대가 왜 또렷해 보이는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광대가 튀어나왔어요에 자꾸 집착을 하세요. 자, 광대가 튀어나오니까 단순하게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저 광대를 조금 깎는 수술을 해볼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안 아프고 괜찮다던데? 라고 하세요. 글쎄요, 수술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뼈를 깎는 수술인데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광대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그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그 다른 부위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끔 앞광대가 나온 분들이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옆광대가 아주 뛰어나게 좀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 부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앞광대가 튀어나오신 분들의 경우 다른 부위가 상대적으로 좀 푹 들어가 있으면 이 광대만 너무 부각이 되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광대가 너무 튀어나와서 정말 얼굴 너무 세 보여요 하시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광대가 조금 덜 나와 보일 수 있도록 다른 부위를 채워주는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걸 깎아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앞광대가 아닌, 예를 들면 이마가, 그분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이마가 굉장히 플랫해요. 그러면 살짝 이마를 채워주는 시술과 그리고 콧대를 살짝 만들어주거나 턱의 형태를 보시고, 턱이 너무 뒤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분들의 경우 무턱 시술을 조금 해주시고, 그러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와야 하는 부위를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상대적으로 광대가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 튀어나온 광대만 자꾸 생각하시게 되면 광대를 무조건 깎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대가 조금 더 들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시술, 보완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술을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옆광대는요? 옆광대를 어떻게 해요? 옆광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깎아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 제가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짠! 여기 관자놀이, 여기 관자놀이가 푹 꺼지신 분들이 많아요. 관자놀이가 푹 꺼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옆광대가 너무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의 이 관자놀이가 꺼져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뭐만 생각하시냐? 저 옆광대가 너무 심하게 나왔어요. 이거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까는 앞광대일 경우에는 다른 부위를 채워서 한다고. 이런 경우 옆광대 말씀드렸듯이 꺼져 있는 부분, 얼굴이 왜 이 옆광대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지, 도드라져 보이지 않도록 어디를 메꿔주면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이 될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의 단점을 보실 때는 단순하게 그 단점만 1차원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단점이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그 주변의 다른 부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어디가 내가 집중적으로 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도드라져 보이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런 시술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저 이 눈썹 근육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여기 주름이 너무 많이 잡히는데 여기가, 이게 근육을 이렇게 쓰시니까 당연히 눈썹 근육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이마가 상대적으로 너무 꺼져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이렇게 턱이 둔턱하게 딱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이마 필러 상담을 받으세요. 왜냐? 여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 꺼져 있는 거 좀 채우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 드릴까요? 아, 이마 필러 잘하는데 어디 있고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드릴까요? 아니에요. 자, 왜 그분의 이마가 꺼졌는지 우리 다시 원인을 짚어볼게요. 그분이 이마가 꺼진 이유는 바로 이 눈썹 근육을 자꾸 들썩들썩 하면서 표정을 많이 지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 계세요. 막 말씀하시다 보면 눈썹이 그냥 들썩들썩 하면서 얼굴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거의 대다수 보게 되면 이 눈썹 위, 이마가 푹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마가 꺼진 게 아니고요. 이 눈썹 근육 자체가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눈썹 근육을 발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시술이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보톡스 시술이에요. 보톡스 시술은 바로 이 눈썹 근육이 들썩들썩 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근육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눈썹 근육이 발달하지 않도록 보톡스를 놔주셔야 얘가 들썩거리면서 근육을 발달시키지 않아요. 이게 우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예방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30대까지는 이 방법으로 눈썹이 들썩들썩 하는 걸 막아주시고 크게 이마 근육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40대, 50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미 너무너무 발달해 있는 이 눈썹 근육, 그리고 이미 여긴 꺼질 대로 꺼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보톡스만 하신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 40대, 50대가 되시면은 이제 이 눈꺼풀이 무거워지세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계시지만 눈을 부라리지 않은 이상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볼 때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졸린 눈을 하고 있어? 졸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 눈꺼풀이 너무 처질 대로 처진 거예요. 이제 눈을 자꾸 감았다 떴다 하는 이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눈꺼풀, 이 눈꺼풀이 갖고 있는 이 근육도 늘어지게 돼요. 피부처럼. 그러니 그런 분들은 이 눈꺼풀이 무거워지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뭘로 뜨세요? 이 눈썹 근육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뜨시려고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이 눈꺼풀은 떠야 되고 얘는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 보톡스를 맞으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항상 졸린 눈을 하고 계시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이대에 따라서 권해드리는 시술과 수술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 40, 50대에 오시는, 저한테 여기 이마 근육이 꺼져서 이마 필러를 맞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마에 필러를 채우신다고 될 건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안검하수, 일명 저희는 쌍꺼풀이라고 하죠. 조금 달라요. 사실 쌍꺼풀 수술과 안검하수는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눈꺼풀이 너무 늘어져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눈꺼풀을 조금 더 눈을 뜨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미용적인 수술이 아니에요. 미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시야 확보,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선명하고 또렷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마 필러를 하고 싶다고 오신 50대 분이 저하고 상담하시고는 결국엔 안검하수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원인은 거기 있거든요. 눈꺼풀이 너무 처져서 눈꺼풀을 뜨기 위해서 이 눈썹 근육을 너무 많이 움직이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눈썹 근육은 발달을 하고 이마 근육은 상대적으로 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눈꺼풀이 자꾸 이렇게 무거워지고 꺼지게 되면 엄마들이 눈 근육, 이 눈썹 근육을 많이 쓰시죠? 그러면 나중에 약간 뺑더거멈처럼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참 신기해요. 물론 예전엔 이 갈매기 눈썹이 유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물론 이 눈썹을 갈매기 모양으로 그려놓은 건 있지만,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들이 자꾸 근육을 그렇게 쓰니까 눈썹이 자꾸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처녀 시절에는 사진을 보면 엄마들 눈썹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엄마의 얼굴을 딱 보면 눈썹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 근육을 세우기 위해, 눈꺼풀 근육을 치켜뜨기 위해서 이 눈썹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알고 나에게 맞는 그 시기에 정확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이마에다가 필러를 맞고 싶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은 보톡스 시술과 진짜 이마 요 위에 아주 옅게 채워 넣는 시술만으로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나이대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하셔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톡스도 맞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꺼져 있는 이마를 매끈하게 채워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기 전과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하는 시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사실 일반인들은 내 얼굴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떤 걸 잡아줘야 얼굴이 좋아지는지 이런 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저희 제품을 납품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얼굴에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얼굴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얼굴에 광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턱이 없었어요. 저는 나이가 20살이 넘어갈 때까지 제가 단순한 돌출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필러 쪽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단순한 돌출입이 아니고요. 턱이 없어서, 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이 나아 보였던 거였어요. 그러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마도 이 치아 교정을 해야 얼굴이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대다수의 분들은 저처럼 턱이 없어서, 이 턱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입이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정 없이도 단순하게 이 턱에다 맞는 이 무턱 교정 필러 하나만으로도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저는 이 무턱 교정과 함께 가장 더 나은 효과를 봤던 건 얼굴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관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피부도 탄력이 넘치고 뭔가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지만, 제가 관리를 한창 안 하던 시절에는 얼굴 피부도 좀 늘어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탄력도 없고 이런 피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좋아지게 보이려면 뭔가 물리적인 방법이 필요했죠. 그때 성형외과 원장님이 저한테 테스트를 해주셨던 게 바로 악광대에 넣는 필러였어요.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밋밋하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턱이 없다라는 것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턱을 딱 만들고 나니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뭔가가 채워지면 조금 더 또렷해 보일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게 바로 이 악광대를 채워 넣는 필러 시술이었어요. 악광대를 채워 넣으니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악광대에다 필러를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볼륨감이 생기면서 어머, 여기 있던 살들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네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없었던 부위에 볼륨을 채워 넣게 되면 그 볼륨감으로 인해서 다른 부위에 처져 있는 것들이 약간 딸려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악광대 필러를 하고 났더니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역할. 제가 좀 볼이 좀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별명은 둘리라고 붙여질 만큼 볼살이 굉장히 통통했는데 이 악광대를 딱 채워 넣으면서 뭔가 쫙 끌어올려진 느낌,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얼굴이 뭔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역할이, 이게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밋밋했던 이마에 살짝
채워 넣기 시작을 했어요. 이마는 필러를 맞게 되면 사실 굉장히 아픈 부위예요. 왜냐?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일수록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도 좀 아프고요. 이마에 넣는 필러도 아파요. 그리고 이마에 넣는 필러는 이 필러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그 피부 조직이 이렇게 사이사이를 이렇게 뜯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소리도 나고 좀 아픈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마를 제가 많이 권장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꼭 맞아야 하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나와야 할 부위, 이 얼굴, 눈과 코, 요 T자를 중심으로 해서 꼭 나와야 하는 부위들이 나와주게 되면 얼굴이 또렷해 보이고요. 또한 작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술을 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굉장히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 얼굴을 작다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술을 하고 뭔가 얼굴이 또렷해지니까 실물을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어머, 얼굴이 너무 작아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바로 이런 윤곽이 탁 드러나는 효과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한 가지 놓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딱 들은 얘기를 드리면 여기에 살이 많은 분들, 제가 얼굴이 전체적으로 넙대대해서 저 사각턱 보톡스 맞으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의 이 턱에 있는 이게 살인지 근육인지 뼈인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분간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시술과 수술이 달라지게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하면서 턱에다 손을 댑니다. 자, 말을 하는데 여기가 뭔가 단단하게 잡혀요. 그러면 그건 바로 근육이에요. 이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되죠? 바로 보톡스 시술.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근육을 축소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턱에다가 손을 대고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셨는데 여기에 뭔가 단단하게 잡힌다. 그런 분들은 보톡스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데 아니요, 저는 여기 뭐 단단하게 잡히는 것도 없고 그냥 말콩말콩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살이에요. 이런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셔봐야 효과가 없어요. 뭘 하셔야 되느냐? 바로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셔야겠죠.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시게 되면 여기에 불필요했던 지방들이 싹 녹아내리면서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얻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살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고 뼈인데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깎지 않는 이상 이 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랑 지금 거의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무슨 얘기 드렸어요? 뭔가 불편하고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도드라진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부위에 다른 시술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턱이 사각으로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는 뼈가 날카롭게 사각이신 분들은 다른 부위를 조금 채워 넣는 시술을 하셔서 얼굴형이 조금 더 완만해 보이도록 하는 시술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냐? 뼈를 깎는 수술은요, 할 때는 깎아놨으니까 괜찮죠. 근데 우리 뼈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부러진 대로 다시 뼈가 자라나면서 붙죠? 마찬가지예요. 턱뼈도 깎았어요. 광대뼈도 깎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뼈도 자라나요. 그래서 턱뼈도 점점 더 자라게 되고요. 광대도 깎아놓으면 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뼈를 깎는 수술은 사실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턱,
턱이 아주 또렷하게 뼈가 드러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부위에 뭔가를 채워넣는 시술을 하셔서 이 턱이 조금 더 완만해 보일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는 시술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아주 좋은 꿀팁들을 다 드렸어요. 나에게 맞는 내 얼굴에 도대체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지 다들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싶기는 하지만 병원에 가면 뭔가 이 사람들이 내 얼굴에 맞지 않는 뭔가를 막 추천해 주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못 가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지금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내 얼굴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을 해보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얼굴에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 얼굴에 필요한 시술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술을 염두를 해두시고 무조건 이 시술을 받겠다라고 병원에 가셔서 저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이런 부위를 보완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그쪽에 먼저 오픈해 주세요. 그러시면 생각하셨던 시술과 얼추 맞아 떨어지면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술을 권해주신다라고 하면 믿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얼굴에다가 하는 시술 사실 쉽지 않아요. 얼굴이고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하나를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늘 감안하시고요. 과한 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이에요. 제 얼굴 딱 보셨을 때 어우, 저 여자 성형 너무 많이 했어, 이런 느낌 드세요? 그런 느낌 안 들죠? 그 이유는 딱 필요한 만큼, 딱 적정한 만큼, 그만큼만 하는 게 이 모든 뿌띠 시술의 가장 큰 노하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꿀팁들 다 알려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반드시 시술을 하러 가시기 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꼭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조금 안 외워두셨다가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상담도 좀 원활해지고, 그리고 너무 과한 시술을 하지 않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하고 오늘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시술,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만날 때도 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